종류별로 나누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였어요. 자, 두 번째 접속사는 뭐였을까요? 상관 접속사. 마지막은요,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의 경우는 어떤 품사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포인트, 대등하게. 상관 접속사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짝을 이뤄서 다닌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Not only but also처럼. 종속 접속사의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뭐뭐라고 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그걸 하나하나 배우는 게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은 종속 접속사 중에 첫 번째 이 명사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갑시다. 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거대한 명사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대한 뭐선 덩어리라고요? 명사 덩어리.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명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절이라는 것은 뭐를 가집니까? 주어 동사를 가지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즉 주어, 목적어, 보호장소에 들어가는 친구가 바로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붙어있는 게 바로 거대한 명사절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간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볼게요. didn't know가 동사고 was가 동사예요. 그러면 that부터 the classroom was so smal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거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걸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명사절을 만들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접속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접속사 아이들이 있네요. 이게 전부 다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인데 여러분들이 얘들을 한꺼번에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쪼개야 돼요. 작게. 이게 1단계 접속사, 요게 2단계 접속사입니다. 1단계와 2단계 접속사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알겠어요. 1단계와 2단계 접속사로 나누는 이유는 간단해요.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인데, 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문법적으로 흠이 없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흠이 없는 문장. 이거 전부 다 몇 형식들이었어요? 1, 2, 3, 4, 5. 5형식 문장. 즉 외부의 도움이 없이 문장을 완성하는 아이가 완벽한 문장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숨어있는 게 한 개 더 있어. 뭐야? 무슨 태? 그거지, 수동태. 주어랑 BPP가 오게 되면 수동태 문장으로서 얘들도 이미 완벽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만 있으면. 자, 그래서 1, 2, 3, 4, 5형식 플러스 BPP가 돼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고 비로소 1단계 접속사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꽤 까다롭죠? 그래서 1단계는 완전한 문장과 다니고 2단계부터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1, 2 나눠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명사절이 오는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명사절이라 하는 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자, 확인. when부터 coffee까지가 뭡니까? 주어죠. 여기 drinks라고 바꿔주세요. 오타가 있네. 자, 그럼 잘 보세요. 명사절을 주어 자리에 썼더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네요. 여러분들, 이게 단수 동사입니까? 복수 동사입니까? 그거죠. 단수 주어 역할을 해주고 단수 동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절이 오네요. 동사 뒤에 요렇게. 보호 자리에도 명사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상하게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부분, 이거 여기 전치사 about이 있죠. 이 about 다음에 where부터 we should go tomorrow, 이게 거대한 명사절로서 전치사 뒤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전치사 뒤에 명사절도 올 수가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전치사 뒷자리에 오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전치사 뒷자리에 오는 품사 다 말해주세요. 절, 대, 명, 동. 그래서 절이 바로 얘 명사절이잖아. 주어 자리도 절대, 명동, 두부죠. 걔가 얘예요. 목적어도 보어도 절대, 명동, 두부라고 배웠잖아. 그 절이 바로 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친구의 실체를 한번 제가 밝혀볼게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문장과 온다고요? 그거죠. 완전한 문장과 온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라는 것으로 하면 돼요. 해석은 뭘로 한다고요? 뭐뭐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주어 자리에 that부터 he likes coffee bean까지가 주어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해석은 뭐뭐라는 것이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가 커피빈을 좋아한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도 that절이 왔네요. 해석해 볼까요? 학생들은 알고 있어요. 존이 스타벅스를 좋아한다라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계속 가요. 보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Fact is, 야, 더 진실이 뭔 줄 알아? That 이하야. You like hackers. 너가 해커스를 좋아한다라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마지막 포인트. 전치사 뒷자리에 that이 온다 못 온다? 뭐다. 전치사 뒷자리에 that이 못 와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전치사 뒷자리에 that을 못 쓰니까 이 밑에 문제를 풀 때 on을 발견하는 순간 뭐를 지워야 돼요? that을 지우고 what을 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석을 1도 안 하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꿀포인트 몇 개 잡아드릴게요. 여기 별표해 두세요. 목적어 자리에 that절이 왔을 때 뭐냐? that 생략. 아까 수업 시작 전에 저한테 우리 학생분이 와서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어 동사 나오고 that절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 that을 그냥 제끼고 주어 동사로 바로 시작을 해요.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잘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원래 여기 목적어 자리 that절인데 that 생략 가능이라고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생략 엄청 많이 할 거예요. 파트 7에 겁나 생각 많이 하거든. 자, 이렇게 that이 명사절로만 쓰이면 좋겠지만 어림없지 that이 조금 더 복잡하게 쓰이는 순간들이 여기 있네요. 뭐냐? 이 that절이 형용사 뒤에서 부사절 역할을 하는 순간이 있네요. 무슨 절 역할을 한다고요? 부사절이란 말은 이 that절이 형용사를 꾸민다라는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형용사들에 주목하세요. 여기 있는 형용사들을 보면 무슨 형용사일까요? 감정 형용사다. 맞아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that절이 붙는 순간 그 감정의 원인을 밝혀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정 형용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어 자리에 I를 넣어보시면 돼요. I am aware, I'm happy, I'm sure, I'm sorry, I'm convinced, I'm afraid, I'm 이런 식으로 이런 감정 형용사들 다음에 that절이 오면 그 감정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이죠. that절 대신에 다른 걸로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세요. 뭐 쓴다고? 이거지. to 부정사 감정 형용사 뒤에 붙어버리면 이 감정의 원인이 바로 to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보통 구어체, 말로 할 때는 감정 형용사 다음에 to를 더 많이 써요. 근데 글로 하거나 RC 문제를 풀 때는 감정 형용사 다음에 that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100%는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감정 형용사 한번 배워봤고 밑에 명사 다음에 that절, 동격절이 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은 명사 뒤에 that절이 동격절이 붙으면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fact, 사실이 뭐냐면 that 이하야. 이렇게 that 이하의 사실. statement, 이 주장이 뭐냐면 that 이하야. 이렇게. opinion, that 이하야. report, that 이하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 동격절은. 그냥
명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명사랑 같은 걸 말해주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명사절 접속사 요것도 1단계예요. 1단계는 뒤에 완전한 문장과 다닌다라는 겁니다. 무슨 문장이랑 다닌다고요? 맞아요. 완전한 문장과 다니고 해석은 인지 아닌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해석은 뭘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인지 아닌지로 받아들여. 아까 대시랑 다르지? 대신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어? 뭐뭐라는 것. 얘는 인지 아닌지. 오케이? 오케이. 해석을 바로 해볼까요? Whether I will go tonight. 내가 오늘 밤에 갈지 안 갈지는 is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목적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장을 보면 나는 모른다. 이 자켓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ssue. 문제가 뭐냐면 뒤에 거예요. 내가 할지 말지. 오늘 공부를 할지 말지. 그게 고민이로다. 전치사 뒷자리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에 대해서? We should go tomorrow. 내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야죠. if와 whether의 차이점은 뭘까요? if는 뭐 뒤에 못 왔어요? 한 개 더.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전치사 뒷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한 개 더 주어 자리에 못 와요. 왜 그럴까? 이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아까 배웠던 대절도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갔죠. 이건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 주어 자리에 if절을 못 쓰는 이유는 if가 워낙 강력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if로 누가 문장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그걸 명사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가정법이라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외국인도 그래. 그래서 if를 주어 자리에 써서는 안 돼요. 쓰지 않습니다. if절을. if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그냥 가정법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스르르 넘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접속사였다면 지금부터 2단계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2단계 접속사들 갑시다. 의문 대명사와 불완전한 절, 의문 형용사와 불완전한 절, 의문 부사와 완전한 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맞죠? 이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요령 없이 이거를 계속 외우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걸 쪼개는 거예요. 단어를. 단어를 쪼개면 이해가 아니라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첫 번째는 의문 대명사예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의문 형용사예요. 마지막은 의문 부사예요. 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배우는데 잘 봐요. 의문, 의문, 의문.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의문이라는 단어예요. 의문. 의문, 의문, 의문. 여러분, 의문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를 뜻해요. 뭘로 시작한다고요? WH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문법적으로 이 의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접속사의 개념을 생각하세요. 뭐의 개념을 생각한다고요? 그냥 의문이 붙어있는 무엇이 나오면 접속의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뭐의 기능이 있다고요? 접속의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나오면 앞에 동사, 뒤에 동사를 두 개는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 접속사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개 더 있어요. 지금부터 뒤에 붙어있는 단어들의 특징을 볼게요. 앞에 의문은 잊으세요. 대명사에 집중해서 말해주세요. 대명사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쏙 주어 목적어고. 형용사는 뭐를 꾸며요? 명사를 꾸미겠죠. 그럼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 빼고 다 꾸미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잘 봐요. 얘들이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은 의문이라는 거죠. 즉, 얘가 의문사,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들을 데리고 다닐 건데
얘가 지금 대명사 역할을 하려면 뒤에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호가 빠져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빠진 문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없는 문장이어야지 대명사랑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대명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문장, 목적어가 없는 문장, 보호가 없는 문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완전하겠어, 불완전하겠어? 불완전한 거지. 불완전한 문장이 의문 대명사랑 붙어 먹는 거야. 이건 뭐야? 형용사는 원래는 수식어지만 얘가 나오려면 뒤에 있던 명사를 지가 땡겨 오거든요. 왜냐면 지가 앞으로 나가려고 명사를 땡겨 와요, 뒤에서. 재밌는 것은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뒤에 역시나 또 주어 목적어 보호가 빠진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사. 의문 부사예요. 의문 부사. 의문 부사 같은 경우는 수식어구란 말이에요. 수식어구는 뒤에 문장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가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끝. 됐나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이름에 초점을 두면 돼요. 머릿속에 의문 대명사? 그럼 접속사이자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 접속. 의문 형용사? 그럼 접속사이자 형용사니까 명사 땡겨와서 어차피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의문 부사? 부사는 접속사이자 의문 부사니까 뭐 뒤에 쓸모없는 부사가 빠진다고 완벽한 문장. 끝.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을 보도록 할게요. 잘 봐요. 의문 대명사 who, whom, what, which가 나올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빠진 문장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what부터 여기까지 앵글까지 밑줄을 쳐두시고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세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왜? what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문장은 이미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가 온 거지. 의문 형용사 문장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which 컴퍼니를 다 지워버리면 뒤에 문장 여기서 딱 보세요. I will apply for 밑줄자. 지금 이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요? 뭐가 없어요? for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잖아. 왜 빠졌을까? 앞으로 나간 거지, 컴퍼니가. 왜 나왔을까? 형용사가 부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ich 컴퍼니, 즉 요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문장이 의문의 형용사가 만난 거죠. 끝. 의문 부사는 뭐냐? 의문 부사는 뒤에 수식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의 밑줄을 쫙 그어두시고 He drinks coffee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when을 지워버리시고 He drinks coffee만 보세요. 이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의문 부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끝냈으면 지금부터 암기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요. 보통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그럼 힘들고 이해를 따로 하고 암기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암기할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잘 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의문 부사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들께서. 자, 그럼 의문 부사를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림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꿈의 땅, 미국 땅. 어디일까요? 고마워요. 이걸 보고 하와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래서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어디라고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하와이는 어떻다고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적으세요. 끝.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왜? how랑 y를 빨리 읽으면 뭐가 돼요? 하와이. 언제는 영어로 뭐예요? 어디는요? where. 완벽한 문장. 끝. 그래서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을 때
역으로 어디가 완벽하더라? 아, 하와이가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하다라고 기억을 해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까요? 이 명사절 접속사는 1단계, 2단계로 쪼개진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보기 드시고 1단계 접속사 뭐뭐 있었어요? that, if, whether. 그거 완전한 문장이랑 오지. 그리고 얘들도 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얘들이 아니라면 무조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랑 올 거예요. who, which와 whose. 끝. 문제 푸시면 됩니다. 화이팅!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고 풀면 돼요. 화이팅! 1단계니까 아주 가볍게 풀 수 있겠죠?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를 보세요. 뒤에 동사, 더블 동사 떴죠? 뒤에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이 동사 앞에 지금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고 접속사도 필요하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것은 뭐예요? 의문, 대명사. 그게 헷갈리면 그냥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것만 떠올리면 돼요. 선생님 저는 불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거 안 외웠는데요.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걸 다 지우세요. 보기에서.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꿈의 땅 어디예요? 하와이 지었어. 그 다음에 웨더도 완전한 문장이랑 오잖아. who냐 what이냐 요 둘 다 불완전한 문장이랑 오는데요. 누가 발생했냐가 아니라 무엇이 발생했냐가 더 정확하겠죠. 정답은요. D. 꿀. 잘했어요. 2번 are guessing이 동사고요. will be이 동사예요. 동사, 더블 동사 떴으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건 접속사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왜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올 수 있는 거 뭐? who. 끝. 3번 갈게요. 지금 보면 is가 동사예요. 그리고 create가 동사예요. 동사, 더블 동사 떴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 그런데 뒤에 문장의 주목. A good company creates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its staff라고 말했죠. 뒤에 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맞습니다. 뒤에 문장은 완전해요. 완전한 문장이랑 다니는 것은 뭐예요? 대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좋은 회사는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굉장히 지원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의 스태프들을 위해서. 4번 understand가 동사고 should contact가 동사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뒤에 문장에 주목하세요. 뒤에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they가 주어고 should contact가 동사고 the service department가 목적어예요. 뒤에 문장은 완전해요. 정답은요. 대시랑 오는 거죠. 5번 자 봐요. would like to know가 동사고 will be 동사예요. 더블 동사 떴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접속사. 뒤에 문장이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데요. The test result가 주어고 will be가 동사고 ready가 보어잖아요. 완전한 문장이랑 다닌 것을 보면 what은 탈락, who는 탈락. why냐, when이라는 거죠. 이건 문맥으로 이제 풀어야 되겠죠. 생각해봐요.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은 왜 시험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화를 내진 않겠죠.
시험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면 이유가 아니라 언제 나오느냐가 궁금한 거지. 정답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1단계입니다. 몇 단계요? 아주 재밌네요. 1단계 순한 맛이었어요. 올라갑시다. 사라산 나왔네요. 복합관계의 대명사. 복합관계의 대명사의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뒤에 ever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조금 편하겠네요.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ever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who, which,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랑 온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무슨 문장이랑 온다고요? 불완전한 문장이랑 온다라는 거. 자, 그런데 특이점으로 보자면 이 친구들 뒤에 ever가 붙게 되면 품사는 똑같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랑 계속 올 거예요. 단 해석이 달라져요.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표현이 되죠. ever가 붙으면 뭐뭐든지 간에라는 표현이 돼요. 원래는 예를 들면 누가 내 커피를 마셨는지 잡아낼 거야. 이게 who라면 누구든지 내 커피를 마시면 걸려요 라고 말하는 거랑 이제 다른 차이점이겠죠. ever가 붙으면 누구든지 뭐든지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냥 ever가 안 붙으면 누가 뭐가 무엇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이 와도 이 문제를 풀 때는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뭘로 푼다고요? 뭘로 푼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즐거울 겁니다. 1, 2, 3, 4, 5 해석으로 푸세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도 보고. 화이팅! 2단계입니다. 화이팅. 다 풀었어요. 갑시다. 1번. 1번의 정답은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해석해 볼까요? 누가 선택되는지 500달러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선택되면 500달러를 받을 것이다. 정답은요? 누구든지 상을 받으면 500달러도 같이 받겠죠. 오히려 좋아. 2번. 누가 그 캐릭터를 연기할지 밝혀지지 않았다가 맞을까요? 누구든지 그 캐릭터를 연기할지 밝혀지지 않았다가 맞을까요? 누가? 정답은 who. 이렇게 푸는 겁니다. 3번.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컨퍼런스 룸이 비어 있으면이 맞을까요? 어느 곳이든 비어 있으면 가겠습니까? 정답은요? whichever가 나와야 되겠죠. 선생님 위치는 왜 안 돼요? 어느 컨퍼런스 룸이 비어 있는지 알면 그쪽으로 가자고 하겠죠. 그냥 the conference room을 가자고 하겠지. 굳이 which conference로 가자고 안 하겠죠. 4번 갑시다. 그는 알아냈습니다. 어떤 곳이 그의 주차장인지가 맞을까요? 어느 곳이든 그의 주차장인지가 맞을까요? 어떤 곳이 위치가 정답입니다. 요거는
해석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5번 같은 경우 culinary instructor, 뭐 강사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리 이런 거 강사님. show가 동그라미 쳐두시고 동사예요. 더블 동사. 이게 사형식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를 앞에 목적어한테 주다라는 거겠죠. 뒤에 이거를 목적어로 만들어줘야 돼요. 거대한 명사절입니다. 거대한 뭐라고요? 명사절이거든요. 자, 그럼 잘 봐요.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치즈 is made가 완전한 문장일까 불완전한 문장일까? 완전, 수동태니까. 그럼 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거 다 얘기해 주세요. 뭡니까?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 그러면 how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뒤로 이거 딱 보실게요. 밑에 명사절 문제 푸는 요령. 이게 뭐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종속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점검해야 한다. 복합관계 대명사 즉 ever가 붙는 문제는 해석으로 풀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한번 쫙 정리를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둘도 없는 첫 번째 이제 명사절. 명사절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뒷자리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데리고 다니겠죠. 무엇과 함께? 접속사와 함께. 그렇다라는 것은 접속사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1단계 접속사 뭐예요? that, if, whether. 요 친구들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랑 다닌다라는 것.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중에서도 완전한 문장이랑 다니는 게 있었을걸? 뭘까요? 맞습니다.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전한 문장.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과 다니는 세트의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살짝 불완전한 문장과 다니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겠죠? who 그 다음에 whom, whose, which, what. 얘들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과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한 문장과 다니는 시리즈. 그런데 제가 학생분들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니 완전한 문장과 다니는 것들을 100% 외워두시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얘들을 100% 외우고 여기 포함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문장이랑 다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자, 그리고 보통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거 들어갑니다. 이거 대시랑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뭐 뒤에 못 왔어? 전치사 뒤에 못 왔죠. 또 있어. that과 what의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뭐와 뭐의 차이점? that과 what의 차이점. 이게 뭐냐? that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다 써요. 그런데 얘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랑 다녀야 하고 what은 명사절만 이끌 수 있는데 what이 명사절을 이끌면 불완전한 문장이랑 다닌다라는 겁니다. that이냐 what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죠. that은 완전한 문장과 다니고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랑 다녀요. 이거를 급하게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죠. 하와이 도착을 했어. 배가 고파. 보통 이제 빨리 나오는 거 뭐? 햄버거 때려야지. 햄버거 때리는데 여러분 햄버거 하나만 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요 참깨빵만 보고 이거 참깨빵만 햄버거만 먹는 사람 없죠? 별로 맛이 없어 보이네. 죄송해요. 아무튼 맛있는 햄버거가 여기 있어요. 맞죠? 근데 햄버거만 먹는 사람은 잘 없어요. 보통 뭐도 같이 시켜요. 맞아요. 콜라도 시키고 못 믿겠지만 콜라예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 프라이도 막 시키잖아요. 맞죠? 놓칠 수 없잖아요. 프라이까지 맞죠?
자, 이게 이제 콤보 메뉴라고 하는 세트라는 메뉴예요. 이게 다 나와야지 세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한 개가 빠졌어요. 햄버거가 없는 햄버거 세트야.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 넘었지. 어떻게 따질 거예요? What? 이라고 따지시면 돼요. 뭐라고 따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루에 한 번 하지만 전 8번씩 해요. 자, What? 이라고 따지면 돼요. 어떻게 따져요? 여러분 생활 영어 별거 없어요. 실제 외국 나가서 보통 이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문장 한 3개 정도만 잘 쓰면 돼요. Can I get this? Can I get은 달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Can I get hamburger? Can I get number 2? Can I get number 3? 이렇게 하면 끝나. 뭔가 불완전해.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 what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what. 근데 반대로 내가 주문한 게 100% 나왔어요. 햄버거까지 완벽하게 100% 나왔어. 완벽해. 그때는 어떻게 칭찬해주면 돼요? That's perfect. That. 완벽한 건 that입니다. 완벽한 건 뭐라고요? 칭찬은 뭐라고요? that입니다. That's perfect. That's perfect combo menu. That's my perfect sentence. 완벽. what은 what? 어디 갔어? 주어 어디 갔어? what? 따지면 돼. 요거 두 개가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따질 때는 what, 칭찬은 that으로 하시면 됩니다. 끝. what과 that의 구별 이제 아시겠죠? 고개 드시고 저기 완벽한 문장이다. 어떻게 해요? 칭찬 어떻게 해요? That's perfect. 여기 뭐 주어가 없네? 어떻게 따져요? What? What happened to the sentence? What? 끝.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what과 that을 구별까지 다 했다면 잘 들어요. 활용점정 마지막 끝. 얘들이 1단계가 됐고 2단계가 됐건 3단계가 됐건 뒤에 완전 불완전한 문장과 서로 만나서 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명사 한 개가 되는 거예요. 끝. 얘들이 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그래봤자 명사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봤자 주어 한 개, 그래봤자 목적어. 이게 끝이에요. 얘들은 문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게 그냥 한 역할밖에 없어요. 얘들이 나온다고 해서 문장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게 문장의 시작. 그냥 명사 한 덩어리 찾았다. 헤헤. 동사 찾아야지. 이거 이외에 있는 동사를 또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고 기어봤자 거대한 명사입니다. 날고 기어봤자 뭐라고요? 그거 오늘 배운 거예요. 오케이? 기억하시고. 파트 7에 겁내이 자주 나오니까 명사절 잘 기억하고 각자 접속사의 특징과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반드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이거 1번, 2번 정도만 풀어볼래요? 아니다, 1번, 5번만 풀어보세요. 재밌게 오늘은. 요거 풀고 단어 퀴즈 볼 거예요. 1번, 5번 푸세요. 갑시다. 1번. 1번 정답 뭐예요? 1번 정답은 당연히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for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문장과 오는 거 who 아니면 what인데 주어가 이메일이니까 who가 될 일은 없겠죠. 정답은 what. 끝. 이메일인데 무슨 이메일이야? 분사가 바로 뒤에 붙었네요. 여기 잭슨 케이블 매니저가 보낸 이메일은요, 해리스가 기다리는 것이다. 5번 갈게요. 지금 이 문장에 여러분들께서 찾아야 할 거, 여기 있네요. not told. 이게 이제 동사고 이게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꿔도 뒤에 목적어 한 덩어리가 더 붙거든요. 이걸 목적어인 명사절로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주세요.
완전해요? 수동태라서? 정말? 맞아.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완전해요. 수동태. 자, 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거 why 아니면 where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콘서트가 취소됐는데 이야기를 못 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서 취소됐는지는 알 거 아니야. 맞죠? 원래 해커스 일별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취소됐는지 다 알거든요. 취소가 되면. 근데 왜 취소됐는지를 못 들었다는 거죠. 보기 중에 정답은 A. 이렇게 풀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됐죠? 고생하셨고 명사절 집에서 복습 야무지게 하고 홈워크 다 푸시고 지금부터 단어 퀴즈하고 집에 갑시다. 데일리 챌린지 16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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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주는 건가요? 더운가요? 재밌어요. 유튜브를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문제 푸는 것만 보면 돼요. 하고 싶다. 1분 남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영웅들이여. 영웅들이여. 함께 합시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영웅들이요.
영웅들이요. 1번의 정답 뭘로 하셨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죠? 영웅들이요. will sign. 이게 조동사랑 동사가 나왔죠. 서명할 거다 계약서에. 뒤를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변화, 그녀가 요구했던 수정사항에 동의한다면 그럼 지금 사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법이죠. 가정법이랑 잘 어울리는 부사는 C가 적합하고 여기서는 뭐 조건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probably 아마도. 2번은 정답을 C로 해서 많이 틀리셨던데 정답은 D예요. C를 정답으로 하게 되면 regularly 정기적으로 이름이 불리었다. 이건 좀 이상하고 정규적으로 이름이 불렸으면 그냥 그게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별명을 의미하고 이전에 불렸다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니까 formally 이전에. 3번 투자자들은 보통 그들의 투자에서 7%의 return을 기대하니까 정답은 B. 4번 여기 fraud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사기를 쳤어요. 중고나라 뭐 이런 데 사기를 쳤어요. 그럼 보통 수사를 당하겠죠. 정답은요. under investigation. C. 5번 샤론의 은행 계좌가 몇 달 뒤에 어떻게 됐다라고 했는데 보기 중에서 어떻게 되었다? A밖에 없네요. double, 2배로 뛰었다. 6번 mortgage가 뭐냐면 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로증명서가 필요하죠. 재직증명서. 정답은 certificate. E. 자격증 증명서. 7번 여기 항공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rate. 어떠한 그 비용을요. 고객들에게. 어떤 고객들이에요? 저녁에 여행을 하는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 reduced rate가 나와야 되겠죠. 8번은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뒤를 보니까 좋대요. 그럼 뭔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데 저렴한데 좋다. 정답은 A. inexpensive. 9번 aquarium with state of art라고 말을 하면 최신의 좋은 기술의 여가 시스템을 장비시키겠죠. 정답은 B입니다. equip A with B. A에게 B를 설치하다. 장비를 시키다. 10번 job 일자리인데 comes with 그 수반하는 가지고 있는 일자리 뒤를 보니까 건강보험이라든지 3주의 휴가 유급 휴가니까 이걸 장점 그래서 근로복지라고 보면 되겠죠. benefit B 복지. 11번 디자이너의 핸드백은 럭셔리한 아이템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야지 세금을 두드려 맞으니까 정답은 classified 분류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땠어요? 좀 어려웠죠? 근데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내려놓는 건 내려놓으시네요. 맞죠? 다음 거 푸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어요. 특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저랑 이렇게 풀었던 문제 있죠. 놀랍게도 여러분들 해커스 주교재 가장 뒤쪽 편에 있거든요. 시험을 3일 정도 앞두고 그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해커스 주교재 가장 뒤에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저랑 이렇게 풀었던 문제들이 거기 쫙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거 풀었던 건데 이거 그때 틀렸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단어가 내게 되거든요. 오케이? 단어만 잘 맞춰도 파트 5 3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한 10문제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꼭 복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웠던 명사절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꿈의 땅 어디라고요? 하와이는 어떤데요?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하다. That's perfect.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